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공부 멘토 김규진입니다. 오늘은 명문대생 과외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영상인데요. 명문대생 과외를 해서 효과를 보는 경우와 오히려 돈 낭비가 되어버리는 경우, 희망편과 절망편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강사가 모두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과외를 해야 하는지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서울대생, 명문대생을 과외 선생님으로 선호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울대생들은 공부를 잘하기로 이미 검증된 사람들이잖아요. 공부에 관해서는 전문가일 수밖에 없겠죠. 제 지난 영상 중에 서울대생들의 공통점에 관해 말씀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로 이 정점을 찍은 사람들은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시간 관리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문제풀이 방법이 될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내기 어려운 그런 보석 같은 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지식들 아무래도 학생이 고스란히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지식을 습득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학원을 다녔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외를 하시려는 이유는 명문대생들의 그 마인드, 공부 노하우까지 전달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외 선생님으로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실력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사실 과외라는 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을 배우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혹시나 하는 마음속에 가장 크게 불안한 요소가 바로 과외 선생님의 실력일 것 같습니다. 공부를 가르치는 실력이라는 것도 정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도 임의로 책정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명문대에 재학 중인 선생님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은 보장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점이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셋째로 아무래도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고 입시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대학생 선생님들은 학생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고 학생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심리적으로도 의지가 되어주면서 공부에 관한 1대1 코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는 이런 개인 맞춤형 관리를 기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거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보다는 저렴한 비용에 과목 공부뿐만 아니라 개인 멘탈 관리나 진로 진학 코치까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의논해주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서울대생 과외의 희망편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실력이 보장되는 선생님에게 공부와 관해 다른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보석 같은 팁들을 배우고 또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부 마인드나 자기관리 마인드 같은 측면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될 것 같네요. 그런데요, 이런 장점들은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서울대생 과외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서울대생 과외라도 이런 장점들이 보이지 않거나 자신이 하는 공부에 이런 장점들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껴진다면 서울대생에게 굳이 과외를 맡길 필요가 없는 거죠. 과외 선생님에게도 과외 학생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그 사이에서 학부모님만 의미 없이 돈을 지출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절망편은 가르치는 방식이 잘 안 맞는 경우입니다. 자기 자신이 공부를 잘 하는 것과 남을 잘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라는 점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상식처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과외 선생님으로서의 실력이라는 건 자기가 일단 공부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공부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이 학생과 잘 맞는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명문대 출신 선생님이라면 공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이미 보장이 되겠지요. 중요한 건 이 두 번째, 궁합입니다. 제가 여기서 가르치는 실력이라고 하지 않았고 궁합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과외 선생님의 말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학생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알려주려고 해도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미 공부 자존감이 낮아서 과외 선생님을 오히려 숙제를 내주는 적으로 인식하고 과외에 전혀 협조해주지 않는 그런 학생도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뛰어난 과외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학생과 강사 모두 의욕이 넘치는데도 그냥 단순히 가르치는 방식이 안 맞아서 지식을 전달하는 효율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은 비유를 통해 이해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선생님이 너무 이론적인 원리 위주로 가르치신다던가 아니면 학생은 비유를 통해 설명하면 그 비유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5개념을 학습해버리는 그런 타입인데
오히려 선생님이 학생으로 하여금 혼란을 느끼게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경우라면 그냥 그건 안 맞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이런 맥락에서 저는 사실 플랫폼 형태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형태의 과외에 대해서도 조금은 비판적인 입장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외 플랫폼들은 이런 학생과 강사의 궁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는 학부모와 약속된 계약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만을 최우선으로 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가 학생이 나와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학생을 변경할 수도 없고 예정된 기간보다 일찍 그 과외를 종료하려면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물론 학생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주체이다 보니까 학생이 먼저 요청을 하면 강사를 변경하게 해주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학생을 새롭게 담당하게 되는 강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플랫폼이 배정해준 학생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계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마냥 즐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과외를 시작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데 새로운 학생이 배정되면 일정이 부담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학생과의 궁합이 너무 안 맞는다고 판단해서 과외를 종료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위약금 15만 원을 내야 하더라고요. 과외의 주체는 학생과 강사인데 플랫폼 과외에서는 이 플랫폼의 수익이 최우선이 되고 학부모님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궁합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플랫폼으로서는 너무나도 좋은 사업 모델이겠지만 기존에 나와 맞는 학생, 나와 맞는 강사를 찾아가던 그런 과외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어서 이런 방식이 과연 건강할까 이런 걱정을 좀 했습니다. 예전에는 과외가 그래도 선생님만 잘 맞으면 나의 모든 것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학습 방법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또 그런 것 같지만은 않아 보여서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절망편은 공부 팁을 얻을 수 없는 커리큘럼으로 과외를 하는 경우입니다. 명문대 학생일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말 보석 같은 팁이 많다고 했죠. 필기를 하는 위치에 자신만의 규칙이 있는 친구들도 봤고요. 저도 저번 영상에서 문제집 처음부터 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제집을 푸는 순서부터 채점은 어떻게 하는지 또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지까지 그런 명문대생들의 공부 팁을 많이 얻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외에 한해서만큼은 강사가 자신의 팁을 최대한 많이 알려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통 아무 전달사항 없이 그냥 과외를 시작하면 저도 제가 가장 선호하는 제가 지금까지 만든 팁들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집을 골라서 그걸로 수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서울대 선생님과 과외를 하면서 특정 교재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두시거나 먼저 개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답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굉장히 빡빡하게 과외 선생님께 주문 사항을 늘어놓으면 강사가 한정된 시간에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의 범위를 축소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팁들을 전수받기에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수험생 멘탈 관리나 시험 일정 체크, 오답 체크 이런 것들은 사실 교육이라고 하기보다는 관리라고 하는 게 맞겠죠. 원하는 관리 내용이 분명히 있고 그것만을 기계적으로 해줄 그런 선생님을 원하는 거라면 비싼 돈을 들여서 명문대생 과외를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옆집에 사는 휴학생에게 아르바이트를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김주영 선생님이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왕 명문대생 선생님에게 과외를 받을 거라면 전적으로 맡기는 게 사실 가성비를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학생도 그렇게 명문대 선생님이 떠먹여주는 공부 팁을 소화할 수 있도록 기본 공부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거고요. 세 번째 절망편이 과외 강사의 인성 자체가 별로인 경우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과외라는 게 20대 학생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보니 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그런 책임의식 없이 금전적인 이유로만 뛰어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한때 가르치는 일을 정말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공 과목이 아닌데도 사범대에서 개설되는 교육심리 수업도 제가 신청해서 들었을 정도로 더 잘 가르치기 위한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하려고 했던 편이에요. 지난 영상들에서 쭉 말씀드리는 암기 페이퍼 공부법, 청킹 공부법, 문제집 공부법 이런 것들 다 그때 교육심리 수업 듣고 제가 직접 과외 학생들에게 적용시켜보면서 정립된 공부법이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저랑 다른 마음가짐으로 과외를 하시는 분들께 감정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에게 부적절하거나 지나치게 가벼운 언행을 하시기도 하고 공부 잘한다는 것 빼고 배울 점이 없는 분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수업의 퀄리티에 영향을 주면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가 수업을 제대로 준비하는지 그리고 수업을 충실히 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해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과외를 대충 준비하는 건지 어떻게 아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과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라고 생각하고
과외 선생님에게 편하게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 수업을 준비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걸리는지,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했는지,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 도와줄 것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이요. 아니면 과외를 받는 자녀분께 직접 물어보실 수도 있죠. 제가 그동안 만나뵌 학부모님들은 다들 과외에 관해서만큼은 학부모님들이 뭔가 관여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고 약간은 을의 입장을 자처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히려 당연하게 물어보셔도 되는 것들인데 물어보길 어려워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럴수록 이런 나쁜 과외 선생님이 걸렸을 경우에 더더욱 그 사실을 늦게 알고 학생을 소중하지 않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 체결해 본 적 많으시죠? 하물며 집 인테리어를 할 때도 이게 진짜 잘 된 건지 혹시나 뭐 잘 모른다는 이유로 눈탱이 맞은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하시고 또 주변에 아는 사람 있으면 물어서 확인하시잖아요. 과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질 건 따지고 요구할 건 요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강사도 학부모님께 받은 만큼 충분히 서비스의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모두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강사 입장에서 학부모님께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학습 측면에서 학생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던가 학생이 자존감이 낮은데 공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평소에 가정에서 공부 자존감을 좀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던가 다른 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서 이 과외 숙제를 못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중요한 건 이러이러한 것들인 것 같으니 과외에 집중하고 학원은 잠시 중단했으면 좋겠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교육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어야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강사 입장에서도 그런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과 그 학생에게 더욱더 애착이 가고 열심히 하게 되는 거거든요. 서로가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명문대생과의 희망편과 절망편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학생이나 학부모님 입장에서 과외를 구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서로 공감하고 조언도 얻어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공부멘토 김규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